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호기심 해결은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로요. 국장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서 투자를 하면 뭐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통념이 시장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공드리는 자료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로 따라 들어오시면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혹은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해결에서 다룰 주 질문과 파생 질문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주 질문이 이거죠. 외국인은 정말 최선일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 주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가 결국에 투자를 그 다음에 이걸 추종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을 따라서 사고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파생 질문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나? 그 다음에 기관이랑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은 이제 다른 투자 주체로서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주체를 네 가지 분류로 대분류를 나눠 놨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개인은 일반 개인 투자자고 외국인은 투자 등록된 외국인이랑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상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기타 외국인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증권사, 뭐 펀드 운용사, 뭐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기금 뭐 등등 온갖 종류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서 기관이라고 통칭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타 금융은 이제 창업 투자 회사나 이제 금융이 아닌 비금융 일반 법인들을 이제 통틀어서 기타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각 분류마다 이제 대표하는 색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인은 파란색, 외국인은 오렌지색, 그다음에 기관은 녹색, 기타 금융은 빨강색으로 나타내는 색깔을 기준으로 얘는 개인에 대한 얘기구나, 얘는 외국인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간 변동량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KRX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간 변동량이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외국인이 몇 조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 내용이 아니고, 자 오늘은 얼마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순매도했습니다. 혹은 오늘은 그러니까 몇 주를 팔았습니다. 오늘은 몇 주를 샀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동량만을 제공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사이에. 그래서 전일 대비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공되는 변동량은 아까 얘기 드린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고, 이제 거래대금을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면 개인이 순매수를 한다고 치죠. 그래서 순매수를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0억, 그 다음에 플러스 100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누적하면 이제 순매수를 마이너스 50 했다는 얘기는 50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50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매수를 100억 했다는 얘기는 100억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마이너스 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순매수를 마이너스 150억 했다는 얘기는 150억 팔았다는 얘기니까 다시 플러스 150억 하면 100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기준점이 0, 1이고 1, 1일 때 이제 50, 그 다음에 2, 1일 때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3, 1일 때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해서 그리면 개인의 예수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팔고 사서 남은 돈이 50억이 됐다가 마이너스 50억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0억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누적해서 계산하면 기준일 대비 예수금의 현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적 그래프를 그리면 얼마나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얼마나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 고정자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얼마나 주식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변동자산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고정과 변동이란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투자 주체별 고정자산과 변동자산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그래프의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기간은 이제 2015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4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 주체의 자산을 0으로 맞춘 날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그래프상에서 현재는 2016년 1월 4일로 맞춰져 있죠. 이제 드래그로 이 기준점을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놓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기준점 변경 가능합니다. 좀 이따 이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 주체별로 세 가지 자산값이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고정값이 있고요. 고정자산, 그다음 변동값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과 변동 합친 거,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확인하게 되는 건 이제 이 고정과 변동, 이게 합친 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전체 자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값, 변동값, 고정 더하기 변동값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또 소분류로 값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각각이 이제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써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개인의 고정값은 파란색, 그 다음에 개인의 변동값은 약간 연한 파란색, 그 다음에 개인의 고정 더하기 변동값은 진한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상에 같이 그렸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박스를 이제 체크하거나 해제하면 그게 그래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다가 해제하면 이제 그것들을 지우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은 선들이 이제 그래프상에 표현되어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직접 보실 때 한번 체크를 껐다 키면서 내가 궁금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얘기를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어떤 특징점들이 있는지 좀 파악한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전체 기간 동안 수익이 많은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진한 빨강색이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수익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대략 한 30에서 40조 사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타 금융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죠. 그래서 수익이 가장 많은 기타 금융을 먼저 얘기 드리면, 되게 장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물론 2021년 이후로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볼 수 있고, 기타 금융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로 이제 꾸준히 삼성 SDI 뭐 이런 종류의 주식들을 이제 2017년부터 장기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주식들은 시총이 좀 바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수정하는 형태로, 그래서 시총의 비례에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표를 좀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가 이 선이 이제 고정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한 번에 많은 양을 판다든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산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되게 잔잔하게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거의 일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안전뱅이 같이 이제 한번 투자해 놓고 웬만하면 조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관 얘기 들을게요. 기관. 그래서 기관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꾸준히 팔고 있어요. 꾸준히 팔고 있죠. 팔다가 이제 2020년 중반이랑 그 다음에 2021년 초반에 엄청나게 팔고 그리고 여전히 또 팔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정 자산이기 때문이요. 팔고 나서 남은 돈이 고정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식 잔고 변동 자산은 이제 그대로 가다가 이제 많이 떨어졌었던 거죠. 2020년대에는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변동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 정도에 잠깐 부진하고 이때 잠깐 부진하고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없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주로 막 팔았는데 이제 최근에 양전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 매도량이 막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지고 매도량은 일간 매도의 변동량은 엄청나게 크진 않는데 이렇게 스파이크 튀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 엄청 튀죠?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기관에서 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단기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에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외국인 얘기 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제 고정 더하기 변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변동이고, 그다음 맨 위에 있는 주황색이 이제 고정이죠. 그러니까 기관이랑 비슷하게 2020년대부터 꾸준히 팔았는데, 근데 최근엔 또 사는 추세죠. 최근이라 하면 대략 한 2022년 중반부터 이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 이 외국인들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우리의 기존 상식과는 다르게 꾸준히 조금씩 읽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진한 주황색 있잖아요. 여기에 꾸준히 조금씩 읽고 있다가 이제 2020년에 에 들어서 이제 기관이랑 비슷하게 이제 잠깐 읽고 잠깐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조금 다른 횡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기관이랑 비슷한 형태로 투자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수세로 전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2020년 중반 이전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손실을 보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수익을 조금씩 내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투자 주체의 성격이 약간씩 조금씩 계속 바뀐다.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약간 좀 장기 투자하는 것 같은 외국인들이 많았다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물밀듯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오랜 손실을 받고 최근에 기관과 같이 만회를 하는 중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은 20년 이전까지는 되게 큰 뭐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 이런 게 없이 이제 개인은 투자를 하다가 이제 2020년 들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을 사기 시작해요. 그죠? 엄청나죠? 마이너스 150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150조 어치 샀단 얘기죠. 실제로 수익이 나던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수익이 나던 기간은 2021년, 그 다음에 2021년 거의 한 해 동안 수익이 어느 정도 잘 났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수익이.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2020년 이후에 폭발적인 매수를 지속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잘 나가지를 않으니까 소위 물리고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021년 상반기에 잠깐 일장 춘몽이 있었어요. 봄이 왔었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요. 투자 주체가 가지는 성격을 보건데 이제 뭔가 우리가 특정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장기간 끌어나간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뭐가 유망하다더라. 최근에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더라. 단기 재료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각 주체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년의 성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기준점을 변경해서 최근 3년의 성과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수익이 플러스인 사이드에 외국인이랑 그 다음에 기관이랑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인사이드에 개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기타 금융이 개인의 손실을 기반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나눠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년, 최근 2년간, 2021년부터 최근 2년간 상황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외국인이랑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수익을 보고 있고 기타 금융은 그저 그렇고 보합에 가깝고요. 약보합. 그 다음에 개인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큰 손실이 있고 그에 상반되게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의 손실에 상반된 이득을 나눠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장이 2020년 이전까지는 큰 변동이 없이 정체기를 겪었다면 이제 2020년 이후로 각 투자 주체별로 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기타 금융 빼고. 이제 그 밖에 주안점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밖에 주안점. 이게 뭔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식 시장 내에서 각 투자 주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매수하거나 매도한 합계가 결국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이라고 하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금의 총량과 관계없이 그냥 매도합과 매수합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판이 커진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머니의 평균값이 상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뭐 예를 들면 판을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주식시장이 도박판에 가까운 것처럼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부가가치가 나오는 부분은 거래가 아니라 배당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일종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투자의 원동력이.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최적 배분되는 거죠, 우선. 투자금이 최적 배분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필요로 하고, 이제 건실한 기업에 투자금이 배분되면 그 기업이 이제 실제 실적을 내고 실적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이 배당을 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이런 건실한 기업에 다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금이 증가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주식시장 1, 주식시장. 근데 주식시장 1은 이제 투자금이 1은 실적을 기반으로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2는 일종의 거래 대금을 늘리는 형태로만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투기꾼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언젠가는 투기꾼들이 대금을 회수하면서 수익 차익을 실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바라는 점은 뭐냐? 기업에 바라는 점은 제 실적에 기반해서 좀 배당을 자주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이제 기간별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바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건실한지를 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이제 시장의 판이 커지더라도 그러니까 원동력에 근거해가지고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투자 시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전부 좀 실적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답변의 시간을 하자면 외국인은 최선일까? 이거 아닌 것 같죠? 아까 그래프로 보셨다시피 계속 읽고 있었어요. 조금씩 손실을 보다가 최근에 뭔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 투기적인 성격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개인을 갉아가면서 수익을 얻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추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나?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종하려면 근데 외국인들과 다르게 개인은 무기한 상환을 기다려주는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을 추종하는 것조차 못할 수 없다. 외국인을 따라서 흉내낼 수 없다. 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죠? 대체로 그렇죠. 잠깐 좋을 때가 있었죠. 잠깐.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얕은 주장일 수 있는데 개인이 이득을 보던 시기는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이랑도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가로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슷한 결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국인을 추가한 거고요. 기관은 앞으로 어떨까? 지속적인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면 개인이 계속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팔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면 이렇다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은 계속 횡보할 걸로 보이죠. 이제 계속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만 없으면 그냥 계속 비슷한 형태로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만 하겠습니다.